알아볼 것은 이탈리아 의회에서 벌어진 티파 대참사입니다. 세상에 매력적인 게임 역해들이 참 많아요, 그죠? 못 남정네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역해들 대충 한번 읊어보자면 투비, 젤다, 시라누이 마이, 베요네타, 트리스, 디바, 춘리, 엘리자베스, 라라. 아무튼 세보자면 끝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메이저 픽으로 꼽히는 캐릭터로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티파 로카트가 있겠습니다. 설정 중에서도 무적 설정이라는 소꿉친구 설정에 외형은 허리까지 오는 검은 긴 생머리, 맨손 격투를 하는 무도가로 쿨 뷰티 미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밝고 따뜻한 성격이 씹덕에 틀딱에 가지가지하네. 과몰입 니은. 에잉, 티파의 매력도 모르는 어린쟁이 녀석들이. 암튼 많은 이들이 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 근데 얼마나 많은 픽을 받았으면 이탈리아의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치인들이라고 검색하면 발랑까진 아재들 사이에 티파 누나가 은근슬쩍 자리 잡고 있죠. 제가 이거 짤방 처음 봤을 때 뭐 합성인가 싶어서 직접 검색해 봤는데 세상에 그새 증식했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기 원신의 향릉도 끼어있는데 넌 왜? 아무튼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냐,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2년 1월 17일 이탈리아 의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을 위한 투명한 데이터 공개라고 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상원 의원 마리아 로라 만토바니 의원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오 파르시 교수가 주최했고, 박사, 교수, 어디 책임자, 어디 이사 등 이탈리아의 온갖 저명한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였죠. 근데 회의 취지부터가 투명한 데이터 공개잖아. 그럼 이거 회의를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송출을 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야, 그거 취지에 딱 맞잖아요. 그럼 송출은 뭘로 할까요? 그 아프리카나 트위치로 쏘자니 그 돈에 들어오면 리액션 해야 해서 곤란하고, 유튜브로 쏘자니 갑자기 알고리즘 타서 사람들이 롤 해달라 하면 어떡해 해서 당시 코로나의 여파로 대중화되었던 공개 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줌은 링크가 있어야 회의 방송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만토바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회의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준비했어요. 다들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작된 회의.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이거 출석 한번 부르고 가야겠죠. 파르시 교수님. 네, 트루크 의원님. 아유, 왔어요. 잠시 후. 마지막으로 페델리 이사님. 여기요. 네, 다들 오신 것 같은데 댁은 누구? 오호, 뭔가 이상합니다. 회의 참여 인원이 뭔가 많은 거야. 알렉스 스펜스라는 사람도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명단에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 있잖아, 결혼식 가서 모르는 사람 보이면 신부 쪽에서는 신랑 쪽 사람인가 하고 신랑 쪽에서는 신부 쪽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여기 회의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넌 누구? 하고 있었는데 그 혼란을 틈타 알렉스 스펜스는 발표권을 장악해버린 뒤 어떤 영상을 틀어버렸죠. 그 영상이 뭐였냐 하면서 보통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안 돼요. 왜냐면 노딱 수준이 아니라 그냥 채널이 삭제될 만한 영상이거든. 대충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처음 말씀드렸던 그 티파 누님이 남자친구인 클라우드와 함께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원래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땀이 좀 나니까 아예 안 입으셨더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사가 있는데 의원 화상회의 화면 뜬 야성 씨돌이까지 충격. 한 일본 판타지 게임에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가 알몸으로 나와 성하는 영상이 30초 동안 재생된다. 아니, 지금 실시간 송출 중인데 미친 새끼가 진짜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걔 난장판이었다니까. 근데 저는 제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본을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을 보면 이 기사에 틀린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30초 동안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티파는 한 25초 정도만 등장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5초는 누가 등장했냐? 원신의 향릉. 네, 처음에 그 친구가 왜 딸려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한다더니 야, 옷까지 투명하게 나와버렸어. 아무튼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의 공개회의가 침공당한 초유의 줌 바밍 사건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렸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티파의 검색량은 도지코인 부럽지 않은 개떡상을 이뤄냅니다. 이거 봐요, 이게 정상적인 상속폭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제가 티파의 연관 검색어로 찾아봤는데 아니, 관련 검색어 꼬라지 보라고. 어떻게 된 게 티파랑 관련된 게 하나도 없냐? 그리고 죄다 급등이에요.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당시 댓글들을 좀 보자면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이, 뭐 영웅이야 진짜. 이거 범죄예요. 그래도 노말한 영상을 틀어서 다행이네요. 응? 다행? 만약에 걔가
저같이 타락한 자들의 심연의 영상을 틀었다면 듣고 보니 다행이네. 너무 역겹네요. 그래서 번호는 등등 여러 반응을 보였죠. 또한 이때 이후로 티파와 이탈리아가 밈적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티파 페나트에 이탈리아 요소가 삽입돼 단어 선택이 좀 그런가? 티파 페나트에 이탈리아 요소가 좀 보인다면 다 이 사건의 영향이죠. 2020년에 미스 이태리, 2021년에 미스 이태리, 2022년에 미스 이태리. 이건 맞는 말이긴 해. 보여준 퍼포먼스가 남다른데, 그죠? 또 원조 이탈리아의 대표 캐릭터 마리오와 엮이는 경우도 많죠. 이제 내가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게임 캐릭터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봤던 밈 중에 제일 얼척없던 게 뭐였냐면 그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아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의 명언으로도 유명하고 이탈리아 고대 로마 시대의 위대한 정치인이자 최초의 황제였던 그 인물. 시저는 원로원 회의를 참석하러 가던 도중 의원들에게 칼에 찔려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이탈리아 의회에서 찔린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 티파 또한 의회에서 찔리며 유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저는 칼에 찔리고 티파는 아무튼 찔렸죠. 또 시저는 당시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게도 배신당하며 칼침을 맞았는데 기록문을 보면 그로인을 찔렸다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그로인이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참, 아니 하필이면 어떻게 사타구니를 찔렸냐? 아니 보통 암살이면 목이나 배를 노리지 않아요? 해서 정리해보면 시저는 칼로 사타구니를 찔렸고 티파 누나는 그 칼 비슷한 걸로 사타구니 비슷한 곳을 찔렸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당연히 의회 측에서는 사건 진상 파악이 들어갑니다. 대체 왜 뚫린 거냐? 그잖아요. 이것도 국가기관 주최 행사인데 이걸 이렇게 손쉽게 뚫어버렸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액세스 코드를 공유했으면 응당 발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잠궈놨어야 할 텐데 그걸 깜빡한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예상하더라고요. 너무 컴맹스러운 실수인데 그래도 억발을 하자면 의원 정도면 나이 좀 드셨을 텐데 어르신들이 컴퓨터니 프로그래밍이 하는 것들 어려워하시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문제는 주최자인 만토바리 의원은 자신의 양력에다가 대학에서 컴퓨터 보안을 담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나는 이탈리아 인터넷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적어놓은 바람에 2배로 야리돌림을 당했다는 거. 크크, 선구자긴 하네요. 좀 웃기긴 한데 불쌍하기도 해. 솔직히 줌을 이용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박쥐를 처먹어서 이탈리아 공개회의 중 야이 송출된 거란 거죠. 뭔가 말이 생략됐긴 했지만 맞아.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 아쉽게도 영상을 재생한 장본인 알렉스 스펜스에 대한 후속 기사는 없는 걸로 보아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그 티파 영상을 만들었던 제작자만 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작자 트위터 팔로우 늘어난 거 보세요. 하루 만에 5만 명이 늘었다니까? 누가 개짓거리를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탈리아 팬들 반가워. 제작사 행복사 할만하죠. 근데 인터넷 망령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생각나네 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티파 사건과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 2005년에 설립된 e스포츠 중계 방송국 나이스게임TV, 일명 낫게임이라 불리는 방송국에서 터졌던 사건인데요. 낫게임은 당시 핫한 게임이었던 스타크래프트가 아닌 비교적 작았던 규모의 워크래프트3 중계를 주력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국이었죠.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코어 패칭과 함께 나름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e스포츠 중계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말았죠. 때는 2008년 11월 30일 워크래프트3 한중 대항전을 앞둔 상황이었고 낫게임에서도 봄TV, 아프리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송출을 시작했습니다만 방송에 들어가니 해설자들이 아니라 웬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아직 방송 세팅 중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합니다. 하나는 방송 세팅은 안 하고 웹하드에다가 약겜을 검색하더니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실 낫겜이 인터넷 방송국이다 보니까 뭐랄까 그 음지 냄새라는 유머 코드도 곧잘 써먹는 곳이었거든. 때문에 사람들도 송출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줄 알고 장난이 심하네 미친놈이네 완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슬슬 그만둬야 되는데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고 약겜을 실행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그만 결국 그렇게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진짜 송출되는지 모르는 채 약겜을 플레이해버린 거죠. 낫겜 미친 거 아님? 야 낫겜TV 약겜 방송한다 씨발 프로게이머다.
당연히 방송은 강제 종료되었고 낫겜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당시 약겜을 플레이한 해설위원은 모든 중계에서 빠지는 등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플랫폼 중 하나인 곰TV와는 완전히 갈라서는 등 사뭇 심각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면 해프닝이 되는 법. 시간이 지난 2012년에는 사건을 일으켰던 그 해설이 그때 A라는 약겜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라며 당시를 회상할 만큼 나름 웃겼던 해프닝 정도로 기억되고 있죠. 근데 저도 티파 사건 찾다가 이 사건이 생각나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소위 말하는 진짜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호, 스크린샷을 보니까 그 게임은 A가 아니라 FF 파이트 얼티메이트란 게임이던데요. 아 그래요? 그건 나도 몰랐네. 하고 게임을 찾아보니 FF는 사실 파이널 판타지의 약자였고 게임의 주인공은 티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온 세상이 티파다. 또 보죠.